너는 왜 어떤 남자들이 기쁨을 주는 것에서 그렇게 큰 기쁨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니? 오늘 나는 너를 남성의 정신세계 깊은 곳으로 여행을 데려가고 싶어. 그곳에서 성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적, 영적, 심지어 원형적인 세계로 가는 다리가 된다. 내 경험에서 나는 배웠어. 모든 친밀한 순간 뒤에는 상징, 의미, 그리고 종종 당사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남자가 파트너에게 쾌락을 줄 때, 시간을 들이고, 세심하고, 자신을 내어주며 입술과 혀로 탐색할 때, 그는 단순히 몸에만 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한 무의식을 건드리고 모든 여성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여신과 대화에 들어선다. 이렇게 이 행위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다. 그것은 일종의 재물, 숭배, 아니무스와 아니마, 남성과 여성 사이의 춤이 된다. 그 순간 남자는 단순한 연인이기를 멈추고 감정의 연금술사, 감각의 조각가, 피부의 시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욕망일까? 호기심일까? 아니면 어쩌면 자기 안에서 부족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필요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친밀함 속에서 사실은 영혼이 갈망하는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가? 남자가 쾌락을 줄 때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내적인 치유의 한 형태다. 모든 남자는 자기 안에 여성적인 면, 아니마를 지니고 있다. 종종 그것은 억눌리거나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가 부드럽고 세심하며 시간을 들여 진정으로 귀 기울일 때 그는 그 면과 연결된다. 모든 접촉, 모든 제스처는 작은 의식이 된다. 그는 알지 못한 채 자기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더 취약하고 더 진실되고 더 인간다워진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선물이 있다. 여자의 몸을 돌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영혼의 한 부분도 깨운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단순히 성과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친밀감을 만들며 진정한 교감을 쌓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그를 더 부드럽게, 더 진실되게, 더 인간답게 만든다. 이제 너에게 묻고 싶다. 누군가가 쾌락을 주는 방식이 그의 감정적 성숙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남자가 자기 개별화 과정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니? 너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줘.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주제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 말로는 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 편은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는 권력, 성, 그리고 남성의 무의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왜냐하면 모든 친밀한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춤, 권력과 취약성의 놀이가 있으며 우리의 이성적인 정신은 그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남자들은 이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거칠게가 아니라 미묘하게. 그들은 템포와 리듬을 정한다. 언제 줄지, 언제 멈출지, 언제 파트너를 한계까지 이끌지를. 그것은 사랑스럽고 연결적일 수 있다. 혹은 이기적이고 통제적일 수 있다. 차이는 남자가 자기 자신의 그림자 면과 화해했는지 여부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은 쉽게 권력놀이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치유, 만남, 그리고 성장이 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네가 쾌락을 줄 때 어디에서 행동하는가? 사랑에서인가? 에고에서인가? 아니면 오래된 상처에서인가? 성은 항상
우리의 내면 세계의 거울이기도 하다. 이 생각들이 마음에 들었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계속 함께하라.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남성의 욕망과 자신이 유용하고 감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필요 사이의 연결. 우리는 무의식으로의 이 여행을 계속한다. 이제 나는 너를 더 깊이 데려가고 싶다. 우리는 이미 권력, 그림자 측면, 그리고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남성의 영혼에서 아주 민감한 현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더 있다. 나는 많은 남자들이 필요로 되고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모든 접촉, 모든 애정, 어린 세부 사항 뒤에는 종종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다. 단순히 파트너의 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의해서. 많은 남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급자, 문제 해결사, 보호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그들에게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가 쾌락을 주고 세심하고 돌보고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는 본질적으로 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한 번의 시선, 한숨, 그에게 말해주는 신호. 너는 중요하다. 네가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너는 보이고 인정받고 있다. 남성의 무의식에게 이것은 음식과 같고 감정적 확인과 같으며 존재적 안전의 한 조각과 같다. 여기서 심층 심리학에서 중요한 이미지가 등장한다. 영웅의 원형, 이 주는 행위에서 남자는 상징적으로 자기 내면의 영웅의 역할을 이행한다. 땅의 정복자가 아니라 마음과 감정, 취약한 순간들의 정복자로서. 하지만 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가 주고 또 주지만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상처, 좌절, 심지어 무의식 속에 쌓이는 조용한 원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남자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니마, 즉 내면의 감정 세계와의 연결해서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제 너에게 묻는다. 네가 헌신했는데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것이 네가 바란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 적이 있니? 댓글로 남겨줘.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싶다. 가면 없이, 두려움 없이.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라. 다음 편에서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성에서의 남성의 취약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감정적 친밀감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 이 무의식으로의 여행에 머물자.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자존심, 두려움, 사회적 기대의 층 아래 묻혀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성의 취약성. 세대를 거쳐 우리는 남자가 강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울거나 의심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그러나 심층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것이 큰 거짓말임을 보여준다. 수백만 명의 남자들을 다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침묵시키고 많은 이들을 감정의 갑옷 속에 가두어 진정한 친밀감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짓말. 바로 친밀한 순간, 이 완전한 헌신 속에서 남성의 취약성은 배출구를 찾는다. 남자가 파트너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통제를 내려놓을 때,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때, 그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진짜 인간적인 얼굴을 보여준다. 이 헌신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 내가 있다. 보호 없이, 가면 없이, 오직 나, 너와 함께. 그러나 바로 이것이 두려움도 불러일으킨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러한 불안은 종종 깊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들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차단으로 진정한 친밀감을 허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변한다. 심지어
열정적인 순간 후에도 내적인 공허감을 느끼기까지. 그래서 남성의 내면에서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거나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화해하며 이렇게 깨닫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잠시 시간을 내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친밀함 속에서 얼마나 자주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평가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당신 자신일 수 있었나요? 아니면 인위적인 강인함의 모습 뒤에 숨기를 더 좋아했나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나눔 또한 치유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당신을 움직이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린다고 느껴진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부분은 아주 본질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 왜냐하면 여성은 종종 알지 못한 채 남성이 자신의 취약성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여성이 남성의 헌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감사히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거부하는지, 이 모든 것이 남성의 정신에 직접적이고 종종 되돌리기 어려운 영향을 미칩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남자가 자신을 내어주고 경계를 내려놓으며 취약함을 드러낼 때 그는 자신의 가장 깨지기 쉬운 부분을 파트너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어. 갑옷도 가면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어. 그 순간 여성의 반응은 그의 무의식에 직접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녀가 그를 다정함, 공감, 감정적 확신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신의 취약함이 안전한 곳임을 느낍니다. 드러내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의 기회임을. 반대로 반응이 평가적이거나 조롱하거나 무관심하다면 그 상처는 너무 깊어 다시는 혹은 오랫동안 취약함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내적으로 다치는 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방어로 들어가며 감정적으로 물러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는 왜 차갑고 멀어지고 다시는 감정적으로 연결할 수 없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은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상처로부터 그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제의 힘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탱하는 힘. 그가 숨쉬고 안정을 찾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감정적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녀의 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시선이 그의 영혼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성찰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남성의 취약성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그가 당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영향을 준 것을 알아챈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남성이라면 헌신의 순간에 감정적 확신이 결여되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무의식, 보이지 않는 것, 느끼지만 좀처럼 말하지 않는 것을 탐구합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구독하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매우 깊은 주제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쾌락을 주는 것이 어떻게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우리는 자기 인식과 변화의 이 여정에 머무릅니다.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성에 대한 잘 이야기되지 않는 측면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언제나 모든 친밀한 순간 속에서 조용한 메아리처럼 존재합니다. 감정적 치유의 과정으로서의 성. 수년 동안 나는 치료에서 보아왔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상징적이고 치유적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내어주고 파트너의 몸을 다정함과 주의 그리고 존재감으로 탐구할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기억들을 건드립니다. 자신의 것뿐 아니라 자신의 출신 체계의 것들도 거절, 버림, 모욕, 감정적 단절의 상처들. 그 상처들은 어쩌면 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더 이전으로부터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보살핌의 몸짓, 모든 입맞춤, 모든 접촉은 상징적 회복 행위가 됩니다. 마치 그는 자신의 역사 속 그 상처 입은 부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오늘 나는 보살핌을 선택한다. 오늘 나는 고통이 아닌 쾌락이 내가 파트너의 몸과 영혼에 남기는 흔적이 되도록 하는 공간을 창조하기로 선택한다.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치유는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성이 치유되는 동안 그는 여성에게도 자신의 몸, 신뢰, 그리고 쾌락에 대한 권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도록 배우나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책감, 두려움, 혹은 자신의 즐거움에 대한 평가절하의 메시지를 받나요? 친밀한 순간의 남성은 그녀의 피부만이 아니라 그녀의 오래된 감정적 상처도 만집니다. 그리고 만남이 의식적일 때, 두 사람이 모두 가면 없이 영혼의 공간을 줄 때, 진정한 감정적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사랑으로, 거리가 연결로, 두려움이 신뢰로 변합니다. 여기서는 기법, 체위나 공허한 처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존재, 의식, 상대방을 바라보며 모든 몸짓으로 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본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인다. 당신은 충분하다. 그동안 두 사람의 무의식은 조용히 일합니다. 회복하고, 통합하고, 놓아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친밀한 순간에 더 깊은 무언가가 치유되는 것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순간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세요. 우리가 영혼에서 말할 때 다른 이들이 또한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아직 이곳에 있지 않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감추기를 좋아하는 것을 탐구합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이 모든 여정을 요약하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쾌락을 주는 예술이 어떻게 개별화, 성장, 그리고 영적 초월의 길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무의식으로의 여행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육체적 쾌락, 기법이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내면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림자, 원형, 상처들을 지나 그러나 또한 변형의 가능성을 통해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여기 모든 것에 의미를 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개별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과정. 한 남자가 의식적으로 쾌락을 주기로 결정할 때, 파트너를 단순히 몸이 아닌 영혼으로 볼 때, 자신의 취약성, 그림자, 보이고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될 때,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하고 권력과 통제가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막는 벽임을 이해할 때, 그는 개별화 과정에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안에서 그는 수세기의 조건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직되고 멀리 있으며
감정적으로 단절된 남성의 이미지를 뒤로하고 더 성숙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인간적인 남성성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것은 남성만이 아닙니다. 여성도 이 취약성의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확인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녀 역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통합하며 자신의 개별화 과정에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수준에서 쾌락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 됩니다. 타인의 영혼에 닿는 수단.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그 순간 두 사람이 함께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자신을 초월하는 거울임을 인식하는 수단. 그리고 어쩌면 알지 못한 채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성스러운 의식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것. 몸뿐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도 서로에게 닿는 두 영혼의 만남.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연인이 되고 싶습니까? 충동에서 행동하는 사람, 아니면 의식적으로 공감과 사랑에서 행동하는 사람?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압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진정한 여행은 언제나 내면으로 향합니다.